안녕하십니까. 한상무입니다. 11월 16일 일요경마 출발해. 오늘 서울에서는 과천 시장배 2세마 대상 경주 하나가 준비되어 있고, 나머지 경주들은 평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편성들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전반, 중반, 후반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다양한 경주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전반부는 전반부대로, 중반은 중반대로, 후반은 후반대로 해볼 만한 경주, 이슈가 있는 경주, 또 싱거운 경주들 골고루 섞여 있으니까 경주 선별 잘 해주시고 배팅 강도 조절 잘 해주시면은 또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출발하고, 오늘은 경주별로 핵심마 중심으로 여러분께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2번마 크리스럴 스텝의 잠재력이냐, 9번 최고 골드의 선행력이냐, 이 싸움이죠. 9번 같은 경우에는 선행 타임이 일단 드러난 스피드에서는 가장 빨라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4번 정도가 신마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9번이 보여준 지난번의 스타트 능력, 가속력이면은 국산 육군에서는 어디 가도 선행 갈 수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2번은 할 수 없죠. 그는 이제 유동 중인 상태. 그런데 나머지 마필들의 특징이 그닥 눈에 띄질 않습니다. 신마 4번하고 또 다른 신마 10번 정도 뛰었던 마필들은 특징이 없으니까 이 신마 두 마리만 관심권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의 경주 재개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개장 노림수 6번 이안 퍼스트라고 하는 마필이에요. 자, 지난 8월에 1200에서 4착을 한 것이 마필이 보여줬던 능력의 전부. 그 다음 경주에 나와가지고는 능력 미달이 나오면서 바닥을 치죠. 자, 그리고 나서 주행검사를 2차례 지금 받았는데, 첫 번째 주행검사 때는 진입불량 악벽으로 제외가 되는 문제가 노출이 되더니, 지난번 경주에는 발주는 약간 불안정했습니다만은 전입으로 3착으로 통과를 하면서 냈던 기록이 상당합니다. 자, 능력만 놓고 보면은 그때 뛰었던 실점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보셔도 되겠고, 자, 이번 조교시 보여주는 모습으로 봐도 변화를 기대해도 된다라는 판단이에요. 자, 이번 서울 이경주의 저격장 노림수는 6번 이안 퍼스트입니다. 자, 절대 강자가 없는 편성입니다. 9번도 자유형 마필이고 아직은 수치에서 큰 특징, 결정력은 보이질 않고 있는 마필이죠. 6번 같은 경우에는 2차 입상을 한 유일한 마필이기는 하나, 제가 입상했을 때 편성도, 지난번에 입상 못했을 때 편성도, 얘가 보여줬던 능력도 그저 그렇습니다. 자, 4번 글로리조이 6점빵, 얘는 결정력이 문제긴 한데 선행력이 있다는 것이 강점이에요. 해보니까 다시 한번 선행에 성공할 수 있다면, 지난번에 선두 외곽 걸리는 바람에 흔하진 않았는데 단독 선행이 이루어진다면은 4번 글로리 조이에게 기회가 왔다 봐도 되겠죠. 어머니 마필들의 전력도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경주 현장에서 선행가는 예를 놓고 파트너 찾기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일경주는 쓸만한 마필들이 딱 정해진 것 같은데 신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 3번마 골든 엠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1200을 안 뛰어봤습니다만 데뷔 전 1000m에서 칩으로 올라왔던 걸음이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입상을 하지 못했고 그때 다실바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것은 상대성이에요. 상대마들이 워낙 빨랐고 따라가다가 결국 이제 취입 결정력을 못 냈던 것인데, 데뷔전하고 지난번 경주의 경주력을 분석을 해보면은 데뷔전은 페이스가 느렸기 때문에 뒷심이 좋았고, 지난번 경주는 페이스가 빨랐기 때문에 초반에 힘을 쓴 만큼 뒷심이 떨어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분석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전개를 그리고 능력의 변화, 실질적으로 구간 타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특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분석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그런 자세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봐야 여러분들이 지루하다고 하시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믿어보자. 믿어도 된다. 누가 선행 가든 얘가 선행 가든 따라가든 상관없다. 이 9마리 중에는 얘밖에 믿을 놈이 없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자, 서울사경주 조교장으로 들어가. 6번 같은 경우는 승군전의 1400m는 처음이지만은 지난번 1200에서 보여줬던 외곽 선입력이면은 1400m는 걱정이 없고 이번 경주 상대적 우도를 보니까 얘가 아예 선행까지도 나가도 될 정도 그 정도 편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선행까지 가겠다는데 인정을 해야 되겠죠. 파트너가 누가 되느냐인데 맨날 순위권 2살짜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지가 남아있긴 하나 그간에 보여줬던 능력만 놓고 봐서는 딱 믿기에는 부담되는 마필이고 시용 효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게마들 상대마들의 전력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변수가 얼마인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변수가 바로 제가 노리고 있는 저격장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7번 신천 프리덤 11전 뛰고 2착 한 번뿐입니다. 각질은 자유형 초반이 나올 때도 있고 초반에 늦으면 지난번처럼 끝걸음을 보일 때도 있지만은 결정력이 이렇게 확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착 한 번밖에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실발을 태우니까 첫 승까지 한번 노려보겠다는 마방의 의지는 보이는데 마필이 과연 만큼 따라주느냐가 관건이죠. 5번 생강은 오전빵입니다. 꾸역꾸역 뛰긴 하는데 얘도 역시 아직 결정력이 미흡해요. 안쪽에 있는 1번 아이엑스 유심히 있죠. 성적이 기복이 있는 것이 문제인데 얘는 취걸음은 분명히 있어요. 자, 정리를 하면은 결국 얘가 좀 앞에 갈 것 같고 얘는 따라갈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고 얘는 뒤에서 와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선행 갈지는 불투명합니다. 숨어있는 선행 변수가 나온다면은 2번 정도 숨어있는 취입 변수가 나온다면은 9번 정도. 자, 인기마 이렇게 3파정 구도 속에 선행 변수, 취입복병. 자, 이번에 대비 이제 신인 기수들 중에는 공광의 스카이에 기승하고 있는 권중석이가 단연 탑입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도 중소이가 탔어요. 2착에 성공을 했는데 2선 따라갔죠? 그 전에 2착을 할 때도 역시 선두 외곽 전개하고 뒷심을 보여줬던 상황.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괜찮고 거리는 1200이고 완벽한 조건 같아 보이는데 전개는 좀 따져야 됩니다. 저게 5개월 휴양을 거치고 나온 2번 슬링스타가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여기 있는 것이 문제예요. 땡기도 있고 어쨌든 정상적으로 발주만 되면은 사실은 얘가 선행 나설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얘 말고도 또 3번 같은 마필도 선행 타임이 있죠. 하시미가 타고 있는. 이렇게 되면은 8번의 경주 전개가 좀 유동적일 수가 있어요. 선두권의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다 팔립니다. 다 관심권에 들어가는 인기마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선두권 공방 속에서 안사 이익을 볼 수 있는 복병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마리 있을 것 같은데 4번입니다. 새로운가요? 이착만 3번 했고 자유형 마필이면서 성적은 기복이 있어도 그나마 지금 출전마들 중에서 윗심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마필로 보이네요. 자, 부산 삼경주 숨은 그림 찾기 들어갑니다. 인기마 9번 마 대상골도 딱 걸렸네요. 송군전입니다. 거리가 1300m입니다. 1000m 1번 달고 선행 가서 우승을 한 겁니다. 내가 냈던 기록 가지고 여기서 선행 갈 수 없습니다.
1200도 아니고 1300입니다. 선행 못했을 때 그럼 소원이 수 없죠. 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승군하고 거리가 늘면서 전개 상황 조건이 바뀐 인기마들이 몰락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여러분들과 확인했죠? 걷고 출발합니다. 자, 나머지 인기마들도 역시 전력의 안정감은 떨어져요. 우승이 한 번도 없는 마필, 자유형이지만은 충분한 마필. 집이 자유롭긴 한데 성적이 안 나오는 마필. 한 번 우승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선행. 이번에는 과연. 그렇죠? 그래서 삼경주 추모 그림 찾게 들어갑니다. 자, 육경주도 역시 선두권 경주 전개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6번 한강 판타스틱 같은 경우에 선행 여부가 중요한 마필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선행력이 안정적이질 않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기록도 왔다 갔다 하고 성적도 왔다 갔다 하죠. 최근에 1번 같은 경우는 한계성 전 뛰고 2척만 딱 한 번 했을 뿐입니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하죠. 3번은 선행이 아니니까 조금 뭐 타기 나름이다라고 보는데 성적이 아주 극단적인 기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승하거나 이착하거나 아니면은 꼴찌하거나. 이런 말들이 지금 경주 주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상대적 우세가 지금 느껴지지만 안정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경주에는 이변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번 경주도 역시 그림을 노림수로 두고서 인기만 옥석 가리기 고 다른 복병까지 엮어내는 전략입니다. 자, 선반 내편 최근에 이제 체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두 번 나오면서 한 20kg 가까이 체격이 커졌어요. 그게 430kg 초반. 그반 판타스틱 블루는 한때 내편을 1마신차로 제압한 적도 있습니다. 내편이 원래 이제 결정력이 이렇게 좋은 마필이 아니고 침력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이겼지만 이번에 이 두 마필의 재대결에서는 승패는 알 수 없죠. 자, 중요한 것은 얘네 둘이 같이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선행 변수가 나올 수도 있죠. 11번이 기습 가능성 갖고 있는 마필이고 10번, 1번, 는 제가 이제 현장 공개 생각이 선의권에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전말이 가지고 있어요. 7경주는 선행을 노려볼 마필들이 많다. 특징입니다. 2번과 10번 같은 경우는 외곽이지만은 여기 좋고 8번은 승문전입니다. 최근에 두 차례 이제 선행으로 우승을 연속했기 때문에 이번에 승문전에서는 과연 어떤 작전을 펼칠지 요거는 조금 유동적일 수가 있어요. 3번은 승문전인데 최근에 두 차례 선행 가서 최선의 성적 끝물입니다. 선행을 노리게 될지는 노리겠죠. 2번은 한 개가 다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코스는 좋으니까 선행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두권이 이래저래 변동성이 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유리해진 마필이 바로 5번입니다. 우리가 1400이니까 작은 체구의 이 메가스텝이 가지고 있는 침략이면은 반사이익까지 도모해 볼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선두권에서 파트너 찾기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변수까지 고려를 해 볼 것이냐. 또 다른 변수 번 7번. 충마 선정이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부담 중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7번은 충마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예 선행까지도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고
선행에서 변수가 생겨도 그래도 충마다 보시면 돼요. 민마기 때문에. 낙마하지 않으면 온다. 자, 파트너 찾기 4번 스톤파이터. 쉼력은 있으니까 서강주 타기 나름. 9번 월드 위너스맨 말보다 다실바가 더 무섭긴 한데 전입 취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기상으로는 4번보다는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바가 있기 때문에 법배당에서 마피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이제 변수가 나온다면 누구냐?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팔 경주는 과천시장배, 대선경주, 세마들 싸움인데 도가 이렇게 분산이 될 정도로 혼전구도 6번마 원평 스킷은 선행력이 제일 빨라요. 4번마 그대마는 몸값이 가장 비쌉니다. 1억 6천짜리. 지난번에 위험했죠. 다른 마필이 사행하면서 추돌하는 바람에 휘청할 정도로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각으로 선입, 우승까지 차지하는 등 굉장히 근성과 투지가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 선행가고 강력한 능력마가 있으니까 그 두 마리에게 아마도 인기가 집중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살짜리 경주에서 이렇게 쉽게 끝난 적 있나요? 별로 없죠. 그런 세력들이 여러 두가 있고 그 중에 쉼력을 가지고 있는 10번 마이티 코에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보통 1200m 2세마들 경주에서 빠른 마필들 간의 접전이 펼쳐지면서 한 쉼마에게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 기회가 왔던 경우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번 경주에 그런 관점에서 10번 마이티 코드에 10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부산의 육경주인데 선행은 정해져 있습니다. 7번입니다. 선입은 2번하고 6번 싸움이 될 겁니다. 약간의 변수는 남아있지만 전개 구도 자체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이 정도 선에서 그대로 마무리가 되느냐 마느냐. 자,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죠. 거리가 1600이니까. C권 마필들, 선입권 마필들 몇 두가 있는데 10번이나 12번이 일단 취권의 후보 하면은 현장 판단이 필요한 마필도 5번과 8번 마필 현장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마필들은 기복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바다 한 번씩 힘을 수 있는 마필들이 오늘 부산의 육경주는 일단 선행은 결정이 됐다. 나머지는 동족이다. 자, 구경주는 8번 같은 경우에는 선취입이 다 자유로우니까 안정적이죠. 바로 주면 됩니다. 상대마가 9번이 되려면은 얘가 선행을 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선행 상대들이 좀 있어요. 실시형 있죠. 눈빛 하나도 있어요. 여기 6번까지 2억이니까. 자, 그래서 9번의 선행이 좀 유동적이고 위험해요. 8번은 상대적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골라야 됩니다. 혹시 그래서 안 끝나면은 이미 끝난 걸로 보이는 라라 K가 참 답답하네요. 2세 때 그렇게 주목받았던 마필인데 최근에도 계속 미련을 갖고 들여다보긴 하는데 실전 모습 봐서는 안 쳐다봐야 돼요. 그래도 미련이 남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판단입니다. 자, 식경주는 선행마 두 마리의 인기가 집중되고 있어서 인정하냐 마냐죠. 10번은 전형적인 선행입니다. 선행 가야 돼요. 9번은 선행 꼭 안 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동반 입상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10번이 가지고 있는 선행 타임과 9번이 가지고 있는 선행 타임을 보니까 10번이 선행 간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자유롭죠. 선행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얘는 뭐 아니면 도. 이번에 선행은 의심을 좀 해보자.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선위권에 설 수 있는 마필들이 3번은 뒷심이 좀 더 좋은 마필이고 8번 같은 경우가 첫 거리지만은 이번에 설 수 있는 기본 능력은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전개를 이제 잘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경주 선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취비 자유로운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어서 마필에 대한 노림수를 가지고 분산해 보려고 합니다. 2000m죠? 마지막 하스파. 3번은 최근에 이제 절정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임마에서 선입까지 가능할 정도의 모습.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다 온 거예요. 마필에 낼 수 있는 능력의 이제 한계치에 다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타임에 지금 부중이 57kg로 증가한 것은 탄상으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 이점이 있고 상대성에서 그래도 아직 한 번 더 미래에 남을 것 같아요. 6번은 마이야가 탔으니까 최근에 순위권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데 선행도 시도해 볼 수 있고 선입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얘도 어쨌든 7개월 휴양 후 돌아온 뒤로 계속 절정계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마이야와의 인마호흡이 좋기 때문에 그것도 전개 나름. 자, 5번은 문세영 기수가 타던 마필인데 권중석이가 지금 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이승술 불안감이 좀 있죠. 사실은. 자, 5번도 초반이 있어서 얘도 선행도 노려볼 수 있고 6번도 노려볼 수 있고 3번도 작전 따라서 선행을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선두권이 사실은 좀 유동적입니다. 여기에 전형적인 선행만 2번도 있어서 2번은 선행을 못하고 최근에 고전하고 있는 것이니까 마음먹고 한번 선행을 미룰 수도 있고 경주 전개가 유동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마, 비행기마 적긴 상태에서 반사익을 볼 수 있는 마필이 그래서 나올 수도 있겠는데 하기 마땅치가 않아요. 점핑한 7번 정도가 취평 가치를 갖고 있고 결국은 이번 마지막 경주는 선택입니다. 어느 마필을 노림수로 들어가느냐 이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을 해봤을 때 결국은 믿을 건 마이야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일요일도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드리면서 장에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